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티공 드리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바로 구매한 넥덕이 것입니다. 짜잔 짠짠. 오, 노트북처럼 보이지만 노트북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제품은 껍데기만 노트북입니다. 프로세서, 램도 그래픽카드도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만 하면 이 노트북은 덱스 모드로 컴퓨터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껍데기는 노트북, 하지만 알고 보면 덱스 전용 도킹 노트북. 과연 이 제품은 쓸만하긴 할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덱스 모드 전용 도킹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제품을 알아보기 이전 이와 거의 비슷한 제품이 9년 전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바로 모토로라에서 출시했던 랩독이 그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노트북처럼 보이죠?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바로 도킹할 수 있는 도킹 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처럼 생긴 랩독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그리고 키보드 및 터치 마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의 핵심인 프로세서 및 램은 아트릭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아트릭스 스마트폰은 테그라2 1GHz의 듀얼 코어, 거기에 DDR2 1GB 램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트북으로 활용하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 가지,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외에 올해는 안드로이드 Q 버전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덱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나올 차세대 스마트폰을 감안을 한다면 좀 더 활용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 제품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일반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컬러는 다크 그레이의 색상, 전면에는 넥스라고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17mm, 215mm, 그리고 두께는 15.9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로 탑재가 됐습니다. 완전 쨍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이는데요. 마감 처리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키보드 역시 키감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키보드 상단에는 3개 LED 램프가 있어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커 보였는데요. 터치 반응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포트 구성은 오히려 일반 노트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외부 출력이 아닌 입력을 위한 HDMI 포트, USB 3.1 타입 C포트, 거기에 USB 3.0 타입 C포트가 2개, 3.5mm 오디오 포트 및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포트 구성은 일반 노트북보다도 더 많아 보였습니다. 배터리는 놀랍게도 51W씩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단순히 노트북을 구동하는 용도 외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의 구성품은 화려했습니다. 30W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충전 어댑터, C2C 케이블, HDMI 케이블, 라즈베리 파이 전용 케이블 및 각종 젠더와 국가별 충전 젠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외관 박스 없이 이렇게 충격 방지용 스티로폼에만 포장이 되어 배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 실제 작동하기는 하는 걸까요? 덱스 도킹 노트북에 C2C 케이블을 세 번째 C타입 포트에 연결해준 다음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연결해주면 사용 준비가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덱스 모드로 부팅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덱스 모드는 부팅 시간이 3초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빠른 시작이 가능했는데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번 제품은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카페는 물론 열차 안에서 노트북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을 연결한 다음 키보드와 마우스 구동 테스트를 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이 되었는데요. 특히 노트북 USB 포트에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별도의 컨버터 케이블 없이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및 웨이브와 같이 대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MS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오피스 환경을 그대로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니지와 같이 키보드를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PC 환경처럼 게임 플레이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역시 가벼운 편집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키감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마우스 역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킹 노트북에는 별도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진 않지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면 연결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면, 물론 후면, 메인 카메라까지 말이죠. 거기에 화상 통화까지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도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발열이 걱정되기는 했었지만 장시간 사용해본 결과 게임을 돌리지 않는다면 큰 발열은 나지 않았는데요. 사운드는 1W 스피커가 총 4개가 탑재되어 있어 기대 이상의 음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W 출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중저음 우퍼 사운드의 느낌은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제품은 가벼운 동영상 정도를 감상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덱스 모드를 지원을 하는 태블릿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갤럭시 탭을 연결해봤습니다. 그 결과 도킹 노트북은 덱스 모드로 진입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태블릿 역시 안드로이드 모드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태블릿으로는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노트북으로는 오피스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활용도를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덱스를 지원하는 태블릿 역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태블릿에서 덱스 모드를 오프 상태로 전환하면 미러링 모드가 되기 때문에 같은 화면을 2명이서 나눠가며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미팅을 할 경우 업무적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또한 스틱 PC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처럼 스틱 PC를 연결해 윈도우 노트북처럼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스틱 PC와 도킹 노트북을 C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면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도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스틱 PC 특성상 성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사양 프로그램을 구동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덱스 모드에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지만 노트북이 아닌 이번 제품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개발자 및 테스터를 위한 디바이스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배송비 포함 약 3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윈도우 기반의 가성비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량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13.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음에도 중량이 약 1.42kg으로 상당히 무겁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 기대와 정반대되는 무게였는데요. 사실 그램처럼 가볍다면 이번 제품을 구매해야 할 명분이 생기지만 디스플레이가 13.3인치로 작은 반면 중량은 1.42kg으로 무겁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볍지도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메탈 바디가 아닌 보다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고 배터리 용량 역시 조금 줄여서 전체적인 중량 및 가격까지 20만원대 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 노트북의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면 노트북의 성능까지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아님 빨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원에 구매한 넥스더 삼성 갤럭시 덱스 모드를 지원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마치 노트북처럼 활용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높은 가격대와 중량감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좀 더 가볍고 가격 부담을 줄인다면 분명히 많이 팔릴 만한 제품이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안드로이드 Q 버전부터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게 했습니다. 9년 전 모토로라에서 실패했던 랩독, 2020년에 다시 들고 나온 넥스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다음에는 모토로라에서 출시한 랩독을 개조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 같은 덱스 전용 노트북으로 한번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의 제품을 최근에 나온 제품처럼 변신시키는 거죠. 2020년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과 알람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공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기도 나만 서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자표. 진입한다. 인사이길 짝퉁 좋대. 이런 이 지발로마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